수종다리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자, 수종다리는 이게 막 퉁퉁 부은 다리예요. 습다리, 병든 다리예요. 그래서 천생이 병신인가 내 다리는 날 때부터 병신인가 뭐예요? 자신을 굉장히 지금 처지를 한탄하고 자신을 이렇게 병신처럼 병신과 환자 타고난 환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를 매우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실족 뭐 잘못 짚어서 병든 달이다. 나는 참 병든 사람이다. 나는 바보다. 병신이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한탄, 스스로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이렇게 처량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두 손길 늘어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그런데 이제 두 손을 늘어치면은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쭉 여러분들 어깨에 한번 힘 빼고 손 늘어뜨려 보세요. 두 손을 늘어뜨리면 손이 어디에 갔나요? 허리 밑에 뭐 허벅지 쪽으로 다리 쪽으로 가죠. 다리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손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손과 다리 뭐다 한들 내 손과 다리가 멀리 있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그 사이가 얼마일 것인가 멀지 않다는 얘기죠. 손과 다리 사이가 가까우니까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고 하여 주렴. 야, 나 귀양다리라 부르지 말고 손이라고 불러주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손은 뭘까요? 자, 이때 손 잘 보시면 손이라는 말이 역시 동음이어죠. 그래서 손이라는 말이 우리 신체를 가리키는 의미도 있지만 손님이란 뜻이 손님.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오는 손은 이 손은 다 뭐예요? 이 손. 이 손은 자신의 신체를 말하는 거지만 이때 손은 여기에 나오는 손은 손님을 말하는 거죠. 손님을 나를 귀양다리라 부르지 말고 야 손님이라고 좀 불러주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런 동음이어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 희화화하고 있는 겁니다.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인데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기왕이면은 내가 참 병신이다. 나 참 못났어. 그래. 하지만 야, 내 손 쭉 늘어뜨려 봐. 내 다리랑 가까이 있지 않니? 나를 귀양다리라 부르지 말고 손님이라고 불러주렴. 어떤 이런 마음을 지금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4번 잠깐 볼게요. 1번에 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손과 다리의 거리가 멀지 않다며 자신을 손이라고 불러달라는. 이때 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 손님. 화자의 부탁은 유배지로 귀양을 온 화자의 처지를 희화화해서 제시한 것에 해당하겠구나. 이거 맞는 거겠죠. 1번에 5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끄럼이 먼저 나니 동냥말이 나오더냐? 동냥. 부끄러워요, 지금. 동냥하러 갔는데 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놀림만 받고 있으니까 이거 말도 못 하겠고요. 부끄러움이 막 얼굴에 뜨뜻해지고 그러니까 동냥 좀 먹을 거 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나오지 않는자 이러면 얘기죠. 그다음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간 헛기침에 장가락은 장타령 뭐 장터에서 부른 노래 같은 거예요. 장타령을 입에 물었으니까 지금 노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밥 좀 주세요. 동냥한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또 아니간 헛기침에 헛기침도 잘 안 나와. 부끄러워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기침도 잘 안 나오고 하면서 이리 오너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나오고 노래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부끄러워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비록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동냥하러 나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지만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내 허리 가히 없어. 내 허리가 가히 없어서 비부에게 절을 다. 비부는 비천한 사람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절을 한다. 내 인사 차서 없이, 차서는 위아래죠. 인사가 차서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역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여기는 대꾸 이루고 있고요. 자, 비천한 사람에게 종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존대하면서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지금 밥 좀 달라고 뭐 동냥하러 온 거죠. 자, 그럼 2번에서 한번 디귿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자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며 어떤 구체적 행동이 있었나요? 예,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동냥질에 나선 화자의 부끄러운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부끄러웠나요? 예, 동냥말도 못하고
장가락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헛기침도 그냥 억지로 하면서 공손하게 인사만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혼자말로 중중하니 줄인중 들어온가. 자, 들어가서 이제 인사학원에 있으니까 뭐 별로 이게 말도 잘 못하는 거야. 혼잣말로 중중하니까 뭐 중얼중얼한다 이런 얘기죠.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니까 줄인중이 들어왔는가. 날 보면서 저 어디서 굶주린 배고픈 중이 하나 들어왔는가. 뭐 이렇게 여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집사람 눈치 알고, 근데 그 집사람, 그 집주인이 딱 보니까 이 사람 행색을 보고 하니까, 아, 저거 동냥하러 왔구나, 라고 금방 눈치껏 알고는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아, 그래도 어떻게 동냥하러 갔는데 잘 찾아갔네요. 보리 한 말을 집주인이 줍니다.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냥 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가져가시오, 불쌍하다, 이런 얘기죠. 적객이란 말은 귀양 온 사람, 귀양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귀양 온 사람들이 동냥하는 것 예사로 있는 일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인심 좋게 보리를 한 말 떠서 나에게 줍니다. 당면하여 받을 때는, 그걸 받을 때는 마지 못한 치사로다. 치사는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라는 말은 뭐예요? 마지 못해서. 요거는 정말 기꺼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동냥하러 왔지만 나보다 비천한 저 사람에게 보리 한 말 받아가면서도 또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 사람 귀향객으로서 자기가 신분이 있는데, 그래도 신분이 있는데 이렇게 귀향객으로 와가지고 귀양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천한 신분 제도가 있었으니까 천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동냥하는 자신의 처지 생각할 때 마냥 고맙지만은 않은 거겠죠. 뭐 고맙기도 하지만,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번을 보시면 보리 한 마를 주는 주민에게 치사를 하는 화자의 모습은, 감사 인사, 치사라는 건 감사 인사죠. 유배지 주민들에게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치사라는 말 우리가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마지 못한이라는 수식어가 있대. 마지 못한.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심지어 지금 이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앞에 어린아이하고 젊은 처자가 귀양다리하고 막 놀리죠. 예, 저 귀양다리 또 왔네.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도 마지못한 치사라고 한 거 보니까 우호적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3번이 틀린 거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렁저렁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하리 아무려나 저보리라. 자, 그렁저렁 어떻게 이제 보리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들고 가려니까 또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지금 보리 한 말 이거 얻었으면 고마워서 잘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들고 가려니까 힘든 거야. 어느 노비 수운하리, 노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어떤 노비가 나에게 있어서 수은 대신 짊어지고 가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하겠는가 서리법이 나타나 있죠. 아무려나 어떻게든 한번 내가 져버리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지고 가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리을 의문의 방식, 방금 수은하리 이 부분이 뭐였어요? 서리법. 예, 의문의 방식으로 볼 수 있죠. 서리법이 사용됐습니다. 활용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어, 노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등짐을 져야만 하는 처지를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죠? 누가 내 대신에 져주겠는가? 노비가 있어서 내 대신 짐을 지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고 가기로 한 거예요. 갓은 숙여지려니와, 자, 갓을 쓰고 왔는데 갓은 이렇게 숙이면 돼요. 짐을 지려면은 갓이 챙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갓이라는 모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챙이 넓어가지고 이걸 숙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짐 때문에 갓에 걸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호중지막 어찌할꼬. 이거 겉옷이죠, 겉옷. 짐을 지고 가려는데 호중지막, 중지막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짐을 지기 거추장스럽다는 겁니다. 어찌할까? 서리법이고요. 주변이 으뜸이라 전통을 아니하랴. 근데 이 사람 스스로 내가 참 주변 머리가 좋아, 융통성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잘 이걸 해결해 보겠구나
아니하랴, 변통을 아니하랴 이 말은 변통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역시 서리법입니다. 넓은 소매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그래서 이제 중심막 소매를 막 품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대충 막 집어넣어. 이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긴등은 긴 언덕 거리가 제법 멀어요. 하지만 괴이치 이상하지 않구나. 그것 정도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잘 지고 갈 수 있다. 옷 대충 막 구겨질러 놓고 갓 숙이고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또 꿈 얘기 또 나왔네요. 앞에도 꿈 얘기 나왔는데 역시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뭐가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냥을 하러 와서 이 동냥을 어렵게 해서 고개 숙이고 비천한 사람들한테 조아려 가면서 귀양다리라고 놀림 받아가면서 동냥을 해서 가는 거죠. 또 노비가 있으면 노비 시켜서 짐을 들게 하겠는데 귀양 온 처지에 노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그냥 끙끙대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지 이렇게 고생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아 이게 참 꿈이었으면 좋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2번에 5번을 보면 미음은 대구적 표현을 통해 앞부분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이 부분이 서로 대꾸 이룬다고 했죠. 대구적 표현을 통해서 유배지에서 동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죠. 내가 이렇게 살다니 하면서 한탄스럽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제 형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다 꿈 같아요.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없는 듯. 지금 이제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게 보리 한 마리 화자에게는 꽤 무거웠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당기는 것 같아. 언덕길 올라가는데, 뒤에서 당기는 것 같아. 또 앞에서 미는 것 같아. 거꾸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뒤에서 막 당기는 것 같고, 앞에서 미는 것 같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 짐을 지고 막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리 굽으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몸을 막 올라가면서 이제 짐을 이렇게 어깨나 등에다 지고 허리를 막 구부려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자빠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굽으려도 자빠지니 어찌하겠는가. 아주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머지 아닌 집주인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주인집이죠. 멀지 않은 주인집,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주인집에 천신만고 끝에 겨우 왔어요. 고생을 하다 겨우 왔으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하는 거야. 존전, 높은 상전의 집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 원래 벼슬 하던 사람이잖아요. 임금 앞에서 임금 심부름하던 그런 벼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옆에 갔던 것처럼 한출천배하는 거야. 한출천배는 뭐냐 하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야. 땀이 줄줄줄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치 임금님 앞에서 잔뜩 긴장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짐을 지고 왔더니 땀이 줄줄줄 흐르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생하면서 등짐 지고 보리쌀 한 말 받아서 동냥한 거 가지고 오는 모습이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죠. 저 주인 거동 보소. 자, 그런데 집주인이, 집주인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코웃음 비웃으며. 자, 어렵게 이렇게 동냥해서 왔는데 나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조롱. 예,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조롱해요? 양반도 할 일 없네. 아, 너 양반이라면서 한양에서 벼슬하다 왔다면서 할 일 참 없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동냥까지 했냐? 동냥도 하셨어.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귀빈도 속절없네. 할 수 없구만. 응?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해도 신분 높아도 할 수 없구만. 등짐까지 지시었어. 밥산 노릇하시오니 밥값 했으니 저녁밥 많이 먹소. 자, 밥이나 많이 드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집주인이 하는 말. 예?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밥 많이 드세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좋은 표현이 아니죠. 나를 그냥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집주인이 나를 박대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 표현이고요. 3번에 4번을 보면 동냥을 해온 화자를 향해 저녁밥 많이 먹으라고 비웃는 그죠?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나의 반응이 뭐예요? 내 웃음. 너는 집주인이죠? 내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지가 동양에 왔는데 나를 비웃는 소리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밥도 먹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을까. 동양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랴. 야, 내가 한 번 동양은 했지만 이거 매번 이렇게 빌어먹을 수 있겠는가? 항상 하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죠. 예, 서리법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것인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평생의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 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자, 뭐예요? 앞으로 내가 다시는 동냥을 하지 않겠다. 이거 내가 동냥 못할 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냥하지 않아야지.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사나? 무삼 일을 하잔 말고, 동냥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지? 신 삼기나 하자 하고, 신을 삼다, 신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집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지푸라기 가져다가 신날, 이제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푸라기를 이렇게 꼬아서, 어, 신날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날부터 꼬아보니, 조희노도 모르거든 사기국이 어디 알리. 조희노 종이로 만든 노끈도 모르는데 만들 줄 모르는데 새끼줄은 어떻게 해? 꼬겠는가 어찌 알겠는가 할 줄 모른다라는 서리적 표현이죠. 자, 화자가 신삼기를 위해 집 한 단을 가져다가 삭기는 새끼줄을 꼬는 것은 화자를 박대하는 집주인과의 마찰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집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조롱하면서 비웃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마찰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집주인과의 마찰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냥을 해서 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지만 다시는 동냥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고 대신에 이제 그럼 뭘로 내 밥벌이를 하는가 하면서 한번 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역시 문제가 없고요. 다만 한 발 다 못 고아 손가락이 부르트니. 자, 근데 열심히 했는데 하던 일이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금방 손가락이 부르트입니다. 한 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팔을 쭉 벌렸을 때 정도의 길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 꼬지 못해서 손가락이 막 부르트고 물집이 잡히고 이제 아픈 거야. 할 리 없어 내어놓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긴 3대를 벗겨내요. 다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자리노를 배웠거니 새끼줄 꼬는 거는 어렵고 지푸라기를 꼬는 건 어렵고 3대 껍데기를 벗겨서 자리노 돗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돗자리 노끈을 배워서 끈을 만들어 보는 거야. 천수만한 이내 마음 천수만한 천 가지 뭐 근심 만 가지 한 이런 뜻이니까 매우 근심 많다 이런 얘기죠. 슬프다 이런 얘기예요. 슬픔과 한을 말합니다. 천수만한 이내 마음 내 마음이 아주 슬프다 괴롭다 한탄스럽다. 붙일 데 전혀 없어 노고기에 붙였다. 아 마음을 어디다 붙일까 열심히 요도를 꾸면서 마음을 달래봐야지 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봤고요.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1번, 2번, 3번에 대한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